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우리 갯벌, 특히 이제 한국의 갯벌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한 30년 전에 우리 은사님과 함께 세계 5대 갯벌이라는 것을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저희 은사님께서 하셨는데, 당시 공부한 학생으로서 이 전 세계 지도를 놓고 어디가 이 5대 갯벌인가 이런 거 확인하는 거죠. 지형적인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북해연안, 우리나라, 그다음 캐나다 동부, 미국 조지아, 아마존강 정도가 5대 갯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사실은 뭐 다른 데 가고 아프리카에도 갯벌이 있고요. 뭐 유럽 다른 나라에 가도 갯벌이 있고, 뭐 중국 아래로 아시아 국가에도 갯벌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계 5대 갯벌이라는 것이 약간 상징적인 의미라는 부분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최근에 우리는 연구 결과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서해 갯벌이 규모라든가 생물 다양성, 그리고 블루 카본과 같이 그런 탄소 흡수량 측면에서 그 가치가 세계적이다라는 것을 계속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주장하는 것은 우리나라 갯벌은 세계 2대 갯벌이다. 우리나라가 최근 세계 자연유산에 이제 등재가 됐는데요. 중국 갯벌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고요. 또 그 전에 이제 유럽 와데네 갯벌이 가장 먼저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 갯벌은 이제 전 세계인이 함께 가꾸고 지켜야 될 세계유산이 된 것이죠. 자, 이 아낌없이 준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갯벌에 가면은요,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어민들, 그리고 뭐 우리 일반인들도 체험을 통해서 아주 다양한 생물들을 채집하고, 또 우리가 그것들을 해산물이나 뭐 폐류 등등 이렇게 식품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 최근 저희 논문에 따르면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생물 다양성이 높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했고요. 또 지난해 저희 세계 자연유산에 우리나라 갯벌을 등재시킬 때 또 중요했던 부분이 바로 철새들,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한 기착지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철새들이 계속 날아가다가 우리나라에 잠깐 들려서 아주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하고 또 영양분을 보충해서 계속 날아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될 때 우리나라 갯벌에 사는 다양한 생물들이 좀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안 됐다는 부분입니다. 또 중요한 건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인데요. 이 갯벌이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난 50년 동안 우리 갯벌은 정말 개발과 간척의 어떤 희생양이 되어 왔습니다. 좌측 사진 보시면은 알겠지만 우리나라 갯벌은 지난 40년 동안 약 2,500제곱킬로미터가 이제 간척으로 사라졌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 황해 전체,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한 5배 이상 간척을 진행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뭐 일본은 갯벌이 좀 발달하지 않았는데요. 한 500제곱킬로미터, 뭐 한 300제곱킬로미터 그 정도 이제 있는데, 일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10배, 또 우리나라에 비하면 중국 5배 이상 이 갯벌이 사라졌다는 거죠. 제가 이제 많이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저 우측에 보시면 한국의 간척이라는 이 농어촌진흥공사에서 1990년대 초에 발행한 책자인데요. 이 책자를 보면은 그 당시 기준으로 뭐 한 4, 50년 동안 우리나라 갯벌을 어떻게 이렇게 간척을 할 것인가, 이런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우측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그 우리 서해 리아스식 해안을 거의 일자로 만드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지금 보면은 좀 문제가 많죠. 지난 40년간 우리나라와 중국을 포함한 황해 갯벌은 매년 생태계 서비스가 약 8조 원 정도 감소된 것으로 저희가 이제 연구 결과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연안의 가치, 갯벌의 가치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정말 그 당시에는 갯벌은 쓸모없는 땅이구나, 그냥 메꿔서 우리가
뭐 토지를 만들고 농토로 개간하고 또 거기에 집을 짓고 뭐 공장을 만들고 그렇게 써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뭐 우리나라 뭐 간척 역사에서 가장 큰 희생양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곳이 있죠. 시화 그 다음에 뭐 새만금 갯벌. 뭐 시화 같은 경우는 이제 94년 방조제 완성되고 그 이후에 죽음의 호수라는 정말 악재 속에서 많은 진짜 시민들이 또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또 연구도 많이 이루어져서 뭐 지금은 뭐 조력 발전도 하고 뭐 물도 이제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근데 지금 그와 같은 비극을 겪고 나서도 우리 새만금에서는 또 방조제 뭐 막은 이후로 계속 내부 개발 공사만 뭐 거의 뭐 수십 년 하고 있죠. 아직 끝이 안 보입니다. 뭐 계획도 계속 변경되고 이 새만금은요 우리 그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되는 오명을 남겼습니다. 뭐 새만금 방조제 가보시면 알겠지만 뭐 끝도 없습니다. 33.9km. 그 안에 있는 모든 바다는 뭐 죽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 사진 정말 저한테는 이제 가슴 아픈 사진인데요. 1990년대 말에 저희가 이제 대학원생 때 시와 간척 이전에 이 화성갯벌 같은 데 가보면요. 가리마 쪽이라고, 레이저 클라임이라고 뭐 우리 그 황제, 마세 황제라고 불리는 아주 맛있습니다. 크기는 뭐 큰 것은 그 당시에 보면은 이렇게 한 20cm 정도 되고요. 좌측에 보시면 제가 1m, 1m, 1m 깊이까지 이렇게 1세제곱미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서 한 3시간 동안 그 갯벌 흙을 뒤집고 파면서 잡은 가리마 조개입니다. 개체수를 세어보니까 1m, 1m라고 이제 보시면 200개체예요. 밀생하고 있습니다. 숨도 못 쉴 것 같은데 사실은 인구 밀도 생각해 보면요. 우리 가리마 밀도는 그냥 보통 사람이 사는 좀 대도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측 사진 보십시오. 시와 간척 사업 이후에 가리마 쪽에 저 흰색으로 보이는 게 다 가리마 쪽에가 그 숨 쉬려고 표층으로 올라오다가 죽은 모습입니다. 폐각의 그 모습이 흰색으로 보이는 것이죠. 어마어마하게 살고 있죠. 저 모든 가리마 쪽에는 죽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리마 쪽에 이제 뭐 가끔 이제 바닷가 가면은 뭐 조개구이도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드실 텐데요. 대부분 중국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가리마 쪽에 거의 씨가 말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이 가리마 쪽이 하나만 해도 이런데요. 갯벌에 있는 수많은 생물들이 다 저렇게 폐사했다고 보면 되고 그 갯벌의 생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정화 기능이라든가 뭐 오염물질 뭐 제거 기능이라든가 뭐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죠.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자연유산, 우리나라 갯벌이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됐는데요. 정말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예. 그 간척의 그 아픈 과거를 다시 이제 새롭게 복원의 시대로 이제 가고 있는 이 중간에 우리는 한국 갯벌이 전 세계인이 보호돼야 될 정말 세계인의 유산이다 라고 인정을 받은 것인데요. 우측에 보시는 게 그 유네스코의 홈페이지 가보면은요. 뭐 그동안 지정된 이제 유산들이 쭉 소개가 되어 있고 또 우리나라 갯벌도 당당히 이제 여기 이름을 올린 것이죠. 근데 제가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쉬움입니다. 실제로 이 유네스코 홈페이지에 가보면 한국 갯벌을 소개하면서 한국 갯벌의 풍경 사진만 많이 나옵니다. 사실 중요한 거는 이 갯벌의 풍경이나 지형이라기보다는 이 갯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태계의 가치, 이 부분이 더 하이라이트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강조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또 세계 유산으로 등재된 곳은 우리나라 갯벌 중에 5곳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서천, 고창, 신안, 그리고 보성, 순천 이렇게 해서 크게 보면 4지역 정도가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가 된 것이죠. 우리나라 갯벌은 연속성이 있습니다. 갯벌은 그냥 이렇게 있다가 끊어지는 게 아니고요. 계속 서해안을 따라서 발달해 있는데 특정 지역 몇 곳만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는 것은 한계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서천, 고창, 신안, 보성, 순천으로 좀 약간 구별을 해서 그 의미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서천 갯벌은 금강 하구에 남은 유일한 하구 갯벌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유부도 같은 데 가보면은 정말 농개가 집단으로 서식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희귀 조류 같은 것들도 많이 옵니다. 고창 갯벌은 좌측 사진이 참 재미있는데요. 쉐니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이 물의 톱이 발달된 아주 보기 드문 지형을 가지고 있는 갯벌입니다. 물론 생물 다양성도 높다고 알려져 있는 이 고창 갯벌. 그리고 다음으로 신안 갯벌인데요. 우리 이번에 지정된 갯벌 중에는 가장 규모가 큽니다. 면적으로만 보면은 그 신안 갯벌에 있는 많은 그 섬들이 포함되어 있고 수많은 갯벌들이 있기 때문에 1100제곱킬로미터 정도가 이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순천만 거기 가보면 이제 갈대가 이제 아주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염습지가 바로 이런 갈대와 같은 염생식물이 발달된 갯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갯벌은 2,500제곱킬로미터 정도 지금 있는데 염습지는 약 한 35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한 1몇 퍼센트 정도에 불과합니다. 사실 이 순천만 갈대 같은 경우도 과거 100년 전에 비하면은 몇 프로밖에 안 남아있는, 그동안 계속 우리 연안은 개발되었고 간척되었기 때문에 이와 함께 염습지도 그만큼 줄어들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갯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유네스코에서도 다음과 같은 4가지 조건을 들어서 5년 후에 재심사를 지금 하겠다고 합니다. 먼저 갯벌 내구수를 국한하지 마라. 좀 확대하자. 그리고 관리 계획을 좀 더 잘 마련해 보자. 그리고 당연히 중요한 문제죠. 더 이상의 개발은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우리 갯벌과 또 중국에 있는 갯벌 포함해서 이 황해권의 갯벌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개발을 억제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 4가지가 지켜져야만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갯벌을 자연유산의 반열에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정부는 9개 지역 정도를 더 확대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갯벌 전체가 이런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되는 그 날을 기대해 봅니다. 사실 지난 20년 동안 소위 말하면 갯벌을 복원하는 일을 우리 정부가 해오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국한적으로 이루어졌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생태 복원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시화의 사례를 보여드리는데요. 시화에도 과거에 180제곱킬로미터 정도의 갯벌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갯벌은 시화호 방조제가 막힌 다음에 다 사라졌다라는 거고요. 결국은 한번 방조제가 막히면은 사라진 갯벌을 다시 만든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방조제를 부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런 대규모 간척 사업은 반드시 일어나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한국 갯벌의 가치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는데요.